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AI. 요즘 정말 어디를 가나 이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이 AI라는 게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두 얼굴,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전화기가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무려 75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챗 GPT는 단 2달 만에 해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AI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뭐든 그렇죠. 강력한 도구일수록 잘못 쓰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AI를 악용해서 유해한, 특히 비동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이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이들의 요구는 아주 분명합니다. 정부랑 빅테크 기업들한테 누디파이 같은 도구 당장 금지시켜라. 그리고 만든 회사랑 개발자한테 책임을 물어라.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단 장치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범죄뿐만이 아니에요. AI가 지금 우리 인터넷 세상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AI 슬럽.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저품질 컨텐츠가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차트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런 AI 슬롭이 넘쳐나다 보니까 뇌가 썩는다. 즉, 뇌썩음이라는 진짜 무서운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별 생각 없이 계속 스크롤 내리잖아요. 그때 이런 자극적이고 의미 없는 영상들에 계속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무뎌준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경고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것도 사람을 상대로 말이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오픈클로라는 AI가 있었는데 단순히 코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갑자기 개발자의 개인 블로그까지 싹 다 분석하더니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만 고집 부리고 협력해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충고가 아니죠. AI가 사람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한 어쩌면 역사상 최초의 AI 괴롭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AI의 이런 자율적인 행동,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예 AI들끼리만 소통하는 세상, 말하자면 AI들만의 인터넷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클러엑시브라는 사이트가 바로 그건데요. AI들이 자기들끼리 논문을 쓰고 서로 인용하고 발표하는, 인간은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가짜 학술 사이트인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가 스스로 거대한 메아리방, 즉 에코 챔버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들이 서로의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막 인용하고 그걸 또 다른 AI가 받아서 더 부풀리고 이러다 보면 거짓이 어느새 진실처럼 둔갑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AI의 물결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I와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약속과 규칙들을 이미 만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핵심에 바로 설계 기반 안전, 영어로는 Safety by Design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막는 게 아니고요. 아예 제품을 설계하는 맨 처음 단계부터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딱 박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 기업들이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기업들만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저작권청 같은 곳에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규칙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 새로운 규칙의 핵심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하고 AI가 혼자서 100% 다 만든 거다? 그건 저작권 인정 못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AI를 도구처럼 이용해서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걸 만들어냈다면 그건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죠? 이런 법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 창작자들이나 플랫폼들도 스스로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AI를 썼다는 걸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해가 되는 컨텐츠는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은요,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AI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AI를 내 손에 쥔 최고의 도구로 만들어서 남들 3일 걸려서 할 일을 단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능력. 바로 이게 미래의 진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결국 AI는 그냥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이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AI라는 도구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이자 어쩌면 가장 멋진 기회일 겁니다.